저는 사실은 자동차를 캐릭터로 이해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아마 저희 리뷰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시승을 하다가 이렇게 담백하고 무덤덤하고 약간 과장되게 얘기하면 밋밋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차는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 바로 기아의 니로 하이브리드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이커 여러분들이 저희를 응원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길이 바로 구독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니로 하이브리드는 공전의 베스트셀러죠. 사실 어떤 차를 살까 고민이 될 때 그러지 말고 기아 매장에 한번 가봐.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차가 있어. 혹은 뭐 그게 좀 작다 싶으면 셀토스 한번 봐봐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정답에 가까운 차예요. 기아는 사실은 아직 더파크하고는 인연이 없어가지고 기아 시승차를 받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아 관계자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차만 주시면 저희가 정말 기가 막히게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 든 생각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차급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컴팩트 SUV급의 차인데, 근데 이 사이즈만 돼도 우리가 일상에서 필요한 거의 모든 용도 그리고 어떤 상황들은 다 커버가 되는구나. 그걸 제가 너무 깨달았어요. 사실은 코나를 시승하면서도 너무 느꼈던 건데, 코나나 니로 정도의 사이즈면 사실 4인 가족이 전혀 무리가 없겠다. 정말 많은 것을 싣고 다니는 뭔가 캠핑이 취미여서 어디 떠날 때마다 블럭 쌓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이 정도 사이즈로도 사실은 충분히 일상을 영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지 않았죠. 옛날에 소형차를 사면 꼭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뭐 승차감도 아쉬웠고 공간도 아쉬웠고 옆자리 사람이랑 뭐 어깨 부딪히고 뭐 팔, 무릎 펴기도 너무 힘들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하지만 그런 시대는 이미 과거가 됐고 요즘은 가장 작은 SUV를 골라도 베뉴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만 니로나 코나급의 XUV만 골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는구나. 공간이 그만큼 커졌고 그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고 뭐 연비, 편의성, 실용성 다 가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가격도 그만큼 비싸졌죠. 그러니까 트랙스가 지금 이렇게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2천만 원대 중반에 그런 공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건 사실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되게 특별한 일이에요. 하지만 니로 하이브리드에는 니로 하이브리드만의 역시 특별한 강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익스테리어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이 전 세대 니로 같은 경우는 별로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너무 성격도 밋밋한데 디자인도 밋밋하게 나와서 저 GQ에 있었을 때였던 것 같은데 니로차 난 너무 좀 심심하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컴팩트급의 SUV는 기본적으로 젊은 세대를 타겟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한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큐, 그 다음에 어떤 마케팅 언어 이런 것들을 고안을 해서 시장에 던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때는 일단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되게 좀 밋밋한 편이었는데 거기다가 광고도 조금 좀 그랬죠. 그때 광고가 매트릭스에 키아누 리브스 같이 분장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이 니로의 현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우산도 씌워주고 뭐 이렇게 하는 컨셉이 있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때 키아누 리브스 캐릭터의 이름이 네로였나? 걔의 이름이 니로였나요? 니오였지. 그렇습니다. 매트릭스의 주인공 이름은 네오죠.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언어 유희, 펀 같은 거를 활용을 하셔가지고 그런 광고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디자인은 일취월장했죠. 요즘에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기아의 디자인 언어가 여러 가지 맥락에서 조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사실 디자인 언어라는 건 자리를 잡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현대만 해도 센셔스 스포트니스라는 컨셉이 자리를 잡는 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전에는 플루이딕 스컬프처라는 되게 난해한 컨셉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이렇게 저렇게 해보다가 지금 이제 센셔스 스포트니스에 와서 빛을 발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기아의 오포짓 유나이티드도 카림 하비브가 기아의 어떤 직선적인 이미지, 기아라는 기자를 한번 봐보세요. 한글의 기, 직선과 직선 아닙니까? 되게 좀 단호한 회사명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그 로고도 공장이었잖아요. 공작도 되게 수직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로고를 가지고 있던 회사였어서 카림 하비브는 기아에서 내가 느낀 것은 직선의 이미지, 그러니까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디자인 언어를 고안을 해서 직선과 곡선, 선과 면 뭐 그런 것들을, 상반된 것들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마치 자연에서 바위와 풀이 어울리고 물과 바위가 어울리고 가장 딱딱한 것과 가장 유연한 것이 한데 어울려져서 너무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에서 유래를 한 것이 바로 오포짓 유나이티드라는 기아의 디자인 컨셉입니다. 근데 그게 니로에도 잘 녹아있죠. 제일 대표적으로 녹아있는 것이 바로 주간주행등이에요. 약간 별자리 같은 그런 주간주행등을 가지고 있고, 주간주행등 주변에 뭐 헤드램프나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가 현대가 이렇게 쫙 길게 들어가는 걸 잘 쓰고 있습니다만, 니로의 위에 있는 수평선 직선은 그것은 라이트가 아니라 그냥 크롬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되게 좀 재미있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단점이라고 한다면 아직은 이게 나온 지 좀 된 모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지 선이 좀 복잡한 느낌이 들어요. 여기 앞에 선이 되게 많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막 눈이 시끄럽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꽤나 구조적인 얼굴을 하고 있어서 딱 봤을 때 첫인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어도 마찬가지예요. 리어도 되게 심플하게 뒤에서 보면 선만 보이고 옆에서 봐야 면으로 보이는 그런 리어 램프를 가지고 있죠. 그거 저는 되게 똑똑한 브릴리언트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옆모습이 다르고 뒷모습이 다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 또렷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뒤에서 보면은 면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되게 좀 얌전한 느낌이 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은 되게 선이 직선적이고 시원시원하고 뭔가 구조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지만 뒤는 담백한 느낌이 나고 옆모습도 그렇게 담백할 수가 없습니다. 이 C필러 부분에 하이그로시 디테일을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뭔가 이렇게 보디 컬러를 검은색으로 이렇게 디테일을 넣을 수 있는 옵션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옵션이 적용된 차도 제가 봤는데 그것은 조금 되게 좀 액티브한 느낌이 더 나더라고요. 이렇게 꺾여있는 그런 디테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액티브한 느낌이 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그게 없는, 그러니까 버디 컬러가 좀 더 면적이 넓은 그런 걸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랫부분에도 블랙 하이그로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두 개가 이렇게 옆에서 있을 필요가 뭐 굳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기아 디자이너분들이 보실 때도 이게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뒷모습은 뭐 오케이, 근데 옆모습도 너무 좀 밋밋하니까 표정이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런 옵션을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익스테리어에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라이트를 가지고 표정을 만들어주는 것에 되게 좀 능숙한 그런 면모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되게 담백한 차다. 이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차는 인테리어로 들어오면 그게 좀 확 느껴지죠. 딱 들어오면요, 이 벨트 라인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앞에 이 카울 포인트도 되게 높아가지고 대신 대시보드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기판은 되게 날렵하게 이렇게 깎여있는 느낌을 주고 있죠. 그래서 저쪽은 거의 얇고요. 이 앞에도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좀 날렵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대시보드가 앞에 되게 두껍고 높아서 폭 안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앞에는 얇고 좀 이렇게 되게 심플하게 되어 있으니까 되게 편해요. 많이 팔리는 차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미니처럼 캐릭터가 강한 차는 그 캐릭터에 공명하는 캐릭터를 가진 분들이 열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미니에 열광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미니 좀 과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디자인도 너무 귀여운 것 같고 그리고 운전해보면 감각도 좀 너무 통통 튀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그냥 자동차가 내 캐릭터를 반영하거나 내 정체성의 연장으로서의 자동차가 아니라 그냥 일상적인 차를 나는 타고 싶어. 그냥 나를 내가 원하는 곳에 데려다주고 그 역할에 충실한 자동차를 나는 갖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니로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동차가 캐릭터고 자아의 연장이고 뭔가 취향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그런 맥락에서 자동차는 라이프스타일 오브제고 라이프스타일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는 물론이고 제가 오디오 리뷰를 한다거나 옷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거나 앞으로는 뭐 위스키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 계획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계획을 많이 해야죠. 자동차부터 좀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만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현타가 오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고 제가 자동차를 보는 관점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많은 분들은 그냥 정말 자동차를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서 예산에 맞고 뭔가 용도가 분명하고 무리 없이 탈 수 있다면 뭐 후회 없이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일 좋은 차가 니로 하이브리드인 것 같아요. 연비 너무 좋죠. 이거 뭐 오래 타면 거의 막 20 넘게 30 가까이 나오는 걸로 잘 타면 연비 주행하면 실제로 지금 제가 강변북로 되게 막히고 있는데 이거 HD에 켜놓고 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태로 가면은 엔진이 거의 돌지 않아요. 출퇴근 한 30, 40분 이상 경기도에서 서울 넘어오시거나 분당에서 광화문 가시거나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 차가 얼마나 고마운 수단일까 그런 거 생각을 해보면 소중하죠. 이런 차의 존재라는 게. 그리고 정말 편해요.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 마침 서울 모빌리티 쇼가 열리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집을 나서가지고 킨텍스까지 가는데 한 3, 40분 정도 쭉 갔어요. 갔는데 어제도 늦게까지 편집을 하고 잤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피곤한 상태에서 강변북로를 달리는데 야 그때
그냥 이 ADA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라디오를 틀어놓고 그냥 가볍게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어놓고 이렇게 가는데 익명의 편안함이라는 게 있습니다. 뭔가 내 존재감이 막 드러날 때 느껴지는 희열과 쾌감이 있습니다만 그냥 대중 속에 묻혀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모를 때 그냥 정말 나 자체가 되게 담담하고 담백한 존재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느껴지는 또 좋은 기분, 편안하고 안락한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그 순간 뭔가 이 차와 내가 비로소 소통하기 시작했구나, 대화를 시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차는 달렸을 때 그렇게 막 힘차게 달려나가는 차는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모자란 힘을 내는 차도 아니에요. 달려나가는 느낌이 되게 좀 부드럽고 막 그런 느낌이 나냐고 누군가 물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1.6 터보에 전기 모터를 더해서 하이브리드로 조직한 차기 때문에 뭐 엔진이 돌아갈 때는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이 충분히 나고요. 그리고 전기 모터만 돌 때는 또 전기 모터만 내는, 그러니까 돌아가는 느낌이 훌륭하게 이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에서 탈 때는 그냥 전기 모터 소리만 들으면서 전기차처럼 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좀 가속이 필요할 때 엔진이 도는 걸 느끼실 수 있을 텐데 그냥 이런 과정 자체가 그렇게 유난스럽지 않고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는 게 이 차의 되게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사실 저는 연비 주행을 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리고 연료는 지금 한 칸밖에 안 달았고 평균 연비는 17.7km/L가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그냥 폭스바겐 골프의 디젤 연비 한 18에서 20 정도? 그 정도를 누릴 수 있는 차라는 거죠. 그리고 580km를 앞으로 더 갈 수 있다고 여기 표시가 되고 있어요. 580km면 그냥 부산을 왔다 갔다 해도 되는, 오지는 못하겠구나. 네, 뭐 그런 엄청나게 넉넉한 주행 가능 거리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니로 하이브리드라는 자동차에 대한 개념을 조금 새롭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라는 장르에 왜 그렇게들 열광하시는지를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답이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뒷좌석도 되게 넓고 뒷좌석에 220V 꽂을 수 있는 그런 컨센트도 있고 뒷좌석 송풍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신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 차의 캐릭터가 단점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난 조금 더 신나게 달리고 싶은데 이 차가 좀 따라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선택을 했는데 내연기관이 돌아갈 때는 생각보다 조금 칼칼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밖에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저렇게 뭔가 얼굴이 선명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인테리어로 넘어오니까 오히려 조금 심심한 느낌이야 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사실 자동차라는 건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고 저렇게 보면 저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재미있는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GQ에서 수입차, 안 타본 차가 없다고 늘 말씀드리지만 수입차 위주로 탔기 때문에 이런 정말 일상적인 차를 가끔 시승을 하면은 더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기아 니로 하이브리드는 그런 맥락에서 참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셨나 봐요. 제가 말 나온 김에 좀 비교를 해드리면 선택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급에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좀 비싸도 코나를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뭐 하이브리드는 가격대가 좀 나가니까 코나 1.6 터보를 사는 게 좋을까요? 셀토스를 사는 게 좋을까요? 니로 하이브리드 사는 게 좋을까요? 많이들 고민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기급에 Q2, X1, EQA, 뭐 GLA, Tiguan, T-Roc 진짜 많이 있는데 좀 고민이 되신다면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코나가 제일 컴포트한 성향이에요. 그리고 디자인 언어가 많이 다르죠. 코나가 좀 더 세련된 느낌입니다. 멋을 좀 더 많이 내고 있는 느낌이죠. 근데 그 멋을 내는 게 과하게만 화장을 칠한 게 아니라 그냥 되게 세련되게 멋을 내고 있는 친구가 코나라면, 기아는 상대적으로 좀 담백한 느낌, 교복을 입고 있는 것 같은 친구, 그런 느낌이 드는 차고요. 인테리어도 아마 질리지 않을 거예요. 질린다와 지루하다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으실 수 있는 분이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탈 때마다 지루하면 그것보다 괴로운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차가 가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몇백만 원 더하면 폭스바겐 티구안이나 티록은 사실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는 옵션을 좀 비교를 해보시면 좋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게 없으면 안 돼 라는 옵션이 니로나 코나에 있다면 폭스바겐은 선택하실 수 없어요. 저는 운전할 때의 느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티구안이나 티록을 선택할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디자인도 제가 되게 좋아하는 디자인이고 공간에서도 뭐 뿌릴 게 없고, 저희 티구안 리뷰 보시면 벌써 막 몇 년째 티구안 갖고 계신 분들이 리뷰 남겨주신 거 있거든요. 그렇게 타도 만족감이 사라지지 않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옵션, 열선, 특히 통풍
이런 거 없으면 나는 절대 안 돼. 그러면 코나와 니로 사이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 니로와 코나 사이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타일링이나 디자인을 위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행 성능은 코나가 더 컴포트한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기아는 그 직선적인 이미지에 맞게 상대적으로 딱딱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독일차처럼 딱딱하냐? 그럼 그건 아니고요. 코나랑 비교하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뭔가 이런 비슷한 급의 자동차들 중에서 고민이 되신다면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요즘에 구독, 좋아요 많이 좀 부탁을 드리는데 부탁하면 들어주실 겁니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뭐 사실 댓글 보면 너무 좀 걱정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니네 너무 열심히 하는데 구독자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서 걱정이야, 막 이런 댓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좀 머쓱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을 드리고 이런 숫자를 쌓는데 더 열심히 해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재밌는 얘기, 진짜 재밌는 얘기 들려드릴 거 너무 많은데 5만 명만 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가름하고요. 니로 하이브리드는 저한테 그런 맥락에서 되게 여러 가지 느낌을 갖게 하고 어떤 관점을 제공해준, 가르쳐준 되게 고마운 차입니다. 니로 하이브리드 선택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게 돼서 기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뭐 계속 많은 분들의 선택을 받을 차니까 꾸준히 관심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이 차 한 대면 다 끝나는 것 같아요. 일상적으로 쓰시기에는. 그런 생각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추천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